네, 이용호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국무조정실에 지난 3년간 주요 규제 혁신 과제 목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목들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선 전제해야 될 게 규제는 완화하고 폐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화시켜야 될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보면 최근에 보면 불필요한 규제는 계속 없애가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들은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특히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봤을 때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그러니까 5억에서 1억으로 낮춤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나고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봤을 때 과연 규제를 뭘로 봐야 될지, 그리고 규제를 완화할 때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체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규제는 완화하는 것만이 맞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분야는 일정 부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생명, 안전, 환경 같은 분야를 철폐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려해야 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러면 검토해야 될 게 뭐가 되냐면 지금 이 시점에 강화시켜야 될 규제가 뭐고, 그 다음에 현재 그대로 둬야 될 규제가 뭐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아무리 해도 작동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같이 구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항상 자료를 보면 규제 완화 폐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만이 혁신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총리실에서 나서서 전 부처의 규제에서 과연 앞으로 강화시켜야 될 게 뭔지, 현재 두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게 뭔지를 체크하는 작업을 하셔서 그 작업에 따라서 규제를 재편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이고, 그걸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보면 최근에 환경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안전 모든 것들이 강화돼야 될 규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는 그게 필요가 없을 때가 있었죠.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의 규제 혁신에 관련 홍보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이 또 여기도 규제 완화에 대한 홍보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강화시켜야 될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러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홍보 예산도 그쪽에 편입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지만 우리 규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항상 논의되는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라는 건 규제는 사실은 돈이거든요. 기업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규제, 그럼 그 규제를 없앴을 때 그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그러니까 특히 규제가 완화됐을 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 그 책임은 당연히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이제 징벌적 배상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건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에 대한 철학, 지금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없애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특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을 해서 누가 재산상 이제 피해액이 발생하면 법원에서는 등기로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는 압류를 하겠죠. 근데 사실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금융결정으로 송부해가지고 전산으로
바로 은행으로 가버립니다. 바로 그거는 이미 시대가 15년 전부터 국세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법원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 살펴서 이미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없애는 게 행정기록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물리작업을 해서 그런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제 행정규제법, 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그 생명이나 안전, 환경 규제는 완화하는 경우도 좀 규제 심사를 하겠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저 기존에 있는 규제 패러다임 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입법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했을 때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규제의 종류별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규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네. 연내 과연 이제 어떻게 분류할 건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면 그것들을 실제 그렇게 해야지만 차근차근하게 없앨 것 없애고 강화시키고 실제 저번 법안 심의에도 나왔었지만 생명 안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분류 자체가. 네. 그걸 세 분류까지 어떻게 할 건지 좀 작업을 좀 하셔가지고 네.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없앨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강화시킬까 뭘까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개인정보보호 위원장님 네. 예전에도 사실 조정실장님도 얘기했었는데 그 같이 협의를 해서 개보기가 왔기 때문에 정부 민원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공인인증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인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금융정보까지 들어가는 것과 했을 때 그 인증 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지 사실 보면 예전에 이제 출범 자체가 보시면 정통부, 행안부, 금융위 그리고 약간씩 레벨이 다릅니다. 네. 그 레벨을 좀 정립을 해서 그게 하나를 통합을 해주시면서 각 부서를 갈 때 하나에서 인정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서 편리하게 하는 거. 또한 그러면서도 실제로 민원서류라는 게 다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전면 작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더 나아가면 실제 민원 서류의 또 한 부분은 국무조정실 쪽에서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건데 법원 행정처의 경우도 민원 서류가 많습니다. 네. 그것과 행안부와 이런 것들을 각각을 해서 그게 일률적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접근할 때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거, 이 작업을 어떻게 할지를 좀 그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저희 의원실과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데이터 뉴딜 이렇게 나가는데 기초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그걸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위원님실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